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 비대면 생활이 또 일상화되면서 요즘 특히나 이 영화, 음원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일회성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먼저 디지털 콘텐츠 관련 또 소비자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디지털 콘텐츠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영상이나 음성, 사진 등의 자료를 컴퓨터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죠.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디지털 콘텐츠라면 인기가 높을 것이고 또 유료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웹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에 좀 무료로 몇 번 제공받아서 좀 구독을 하고 나면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다음 얘기부터는 또 이제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유료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월 단위로 정기적인 어떤 결제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어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하고 남은 잔여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디지털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 12월경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18년부터 20년도까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품목별로 보면 영상 콘텐츠가 22%로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교육 콘텐츠가 18%, 113건, 게임 콘텐츠가 16%, 102건, 인앱 구매 관련 콘텐츠가 13%도 한 79건, 음악, 오디오, 디지털 콘텐츠가 3% 20건 등의 순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접수된 소비자 상담의 불만 피해 유형은요, 계약 해지나 해제, 또 이제 위약금 관련 상담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철회 제한 상담은 약 한 16% 정도 되었고요.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도 있었고, 부당행위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가격 요금 수수료 이런 부분하고도 좀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이어서 조사 내용을 보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애플의 앱 스토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큰 앱들 25개 앱에 대해서 조사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앱에 대해서는 자주 이용되는 또 5개의 카테고리, 엔터테인먼트, 음악 오디오, 사진 비디오, 교육 도서, 문서 작성이나 업무, 이렇게 5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 25개 앱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 제한 여부, 그리고 해지 시 환불 방식, 중요 사항 변경 고지 의무, 약관 명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면 굉장히 난감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조사 대상 25개 앱 중에서 11개 앱이요.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청약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해 대금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중 그 6개 앱은 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에 하나여만 그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조금 제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14개 앱도요. 그중 그 2개 앱은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12개 앱은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또 고지하고 있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그 구매 후 48시간 이내는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한 지 48시간이 경과를 하면 개발자에게 문의를 하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환불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 것이고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지 환불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네. 해지 시 환불 방식 또 이 중요 사항 변경 고지 의무 약관 명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환불 과정이 좀 어렵다. 네. 청약 철회권을 좀 제한하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그 해지 시 환불 방식과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 세 번째는 또 중요사항 변경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조사 대상 25개 앱 모두 월 단위 정기 결제를 통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구독 해지 요청 시에 21개 앱은 이미 결제한 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송되는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 겁니다. 네. 그 다른 4개 앱 중에서는 또 2개 앱은 해지 요청 시점에 사용기간 차감 후 환급이 가능했고요. 다른 또 나머지 그 2개 앱은 다음 결제일 해지와 즉시 해지 선택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결제일 해지 방식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가 해지 의사 표시 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요. 다음 결제일이 도래해서야만 해지가 된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즉시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도 환급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로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콘텐츠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네. 것입니다. 돈을 더 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지난 20년도에 그 1월 22일 구글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의 과징을 부과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내용을 잠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의 해지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한 겁니다. 네. 네. 또 이제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 제가 말씀드릴 거 계약상 중요 내용 변경에 대한 고지에 대해서는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고지하겠다라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거나 고지하고 있는 앱은 23개였습니다. 나머지 2개 앱은요. 소비자에게 약관 수시 확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어떤 이유로 중요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해태한 겁니다. 이 역시도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어떤 계약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가서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사업자가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인데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한 이야기를 또 잘 새겨 들으셔서 이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